먼저 중복, 반복 보장받는 유병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수술비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병력 있으신 분들, 또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도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 참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술비 보험 관련해서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또 문자도 남겨주시는데요. 박희삼 전문가님, 특히나 유병자분들이 수술비 보험에 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병자라고 하면은 네. 이제 아버님들,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약 드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큰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보험을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보장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해서 많이 찾는 것 같고, 과거에 이런 치료들로 인해서 수술을 하셨다면은 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는 돌려받았는데 네. 이제 추가적인 보장이 더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8년도 통계 자료에 좀 나온 것처럼 네. 예, 지금 한 해에 수술하는 환자 수가 약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와. 예. 근데 수술을 한 횟수, 건수 같은 경우에는 네. 약 190만 건으로,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는 건수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예, 한마디로 수술을 이미 받으셨던 분이 네. 수술을 2회 이상 수술 다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좀 네. 열고 째고 막 이렇게 큰 수술만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현재는 이제 좀 비관열 수술, 이제 구멍만 내고 이렇게 관절경이나 이런 의료 기술을 좀 이용해서 네. 수술이 좀 더 간소화가 되다 보니 그의 치료에 대한 좀 예후가 좋아서 많이 이제 수술을 좀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은 점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년 150만 명이나 수술을 받는다는 것도 참 놀라웠는데 수술 건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190만 건이라고 하니까 역시 한 사람당 반복해서 수술하는 일이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수술비 보험 때문에 문자 주신 분 한번 사연을 볼게요. 끝자리 22님. 51세 남편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4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토목 일을 하는데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4년 전에 대장암 수술 받으셨대요. 네. 유병자 보험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거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방송 많이 보시면서 네. 유병자 보험 하면 3, 2, 5, 이거 5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준비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현재는 암으로 투병을 하셔가지고 이제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다행히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서 333,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이 없고 추가 네. 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으면 통과가 되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면 통과가 되고, 네. 그리고 3년 이내에 암이나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이런 중증 질환의 치료력이 없으면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시청자님의 경우 다행히도 수술비 보장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병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보험 종류는 유병자 수술비 보험이고, 나이는 이제 50세 남성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보장 기간은 최대 100세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간편 보험 중에서 좀 325와는 좀 다른 것은 다 갱신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는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되는 수술비가 준비가 가능하고요. 네. 질병 상해 종수술비 역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문의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목일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공사 현장에서 토목일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사고 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해 수술비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라고 해서 내가 큰 위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 약도 드시고 있고라고 네.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질병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123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장을 강화하는 장점이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네. 5대 기간 수술비, 이제 주요 장기에 대해서 수술을 할 경우 좀 더 보장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설계안을 쫙 봤는데 사실은 8개 딱 특약이기 때문에 아주 압축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 질병 상해 수술비, 종수술비, 또 특정 질병 수술비, 뭐 5대 기관, 심내 혈관까지 쫙 이렇게 복층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좀 실제 이런 수술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하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은 수술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네. 큰 수술을 더 먼저 대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큰 것부터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심장 관련돼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 수술비 20만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네. 그다음 질병 종수술비에서 이제 3종 수술비인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네. 그다음 123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그리고 5대 기간 5대 기간 질병 수술비에서 비관열 수술비 1000만 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합산 총 312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하는 게 스텐트 삽입 수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우회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개용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을 내는 비관열 수술이다 보니 네. 완전한 치료의 효과를 볼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 2회 내지 3회까지도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초의 1회 지급을 받았겠지만 이렇게 수술비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3,120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이제 반복 보장을 좀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다면은 이렇게 복층 설계로 준비하는 게 좀 더 네.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하나 조금 덧붙이고 싶은 네네.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혜삼 전문가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위험의 크기대로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보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네. 내가 조금 뭐 우리 흔히 주변에서 많이 하는 용종을 뗀다거나 백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얼마 받는지도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도 수술 그 1위부터 10위 중에 8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하는 수술이 백내장, 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계안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네.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질병 수술에도 해당하고 오. 질병 종수술비에도 해당하고 네. 123대 특정 질병 수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한쪽당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좀 크고 작은 수술 이 전체적인 거를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병자분들은 조금 관심 갖고 이 지금 설계안이나 이 유병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정말 뭐 수술 1위라고 하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시면 많이 받으시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실속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박기삼 전문가님. 네.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는 암을 앓으셨던 이력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병자 보험인 것 자체가 조금 할증이 될 텐데 암 이력이 있으시면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은 네. 325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네. 간편보험 325만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회사별로 그 상품을 비교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325 보험 외에 다른 질문에 대한 이제 간편보험이 나오면서 나의 질병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먹는 약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더 325보다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초간편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갱신으로만 준비할 수 있었다면은 네. 현재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니까 오. 어쨌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네.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내 상황에 맞춰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 참 종류가 많아졌고 어쨌든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분들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배소민 전문가님. 네, 일단 유병자 수술비 보험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네. 보험을 만약에 과거에 준비를 조금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일단 두들기는 보험이 아마 실손보험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치료를 했던지 사실 이제 실손보험 준비가 가장 먼저인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약을 드시거나 치료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실손보험이 사실 조금 힘들잖아요, 준비하기가. 그러면은 그 다음 선택지가 유병자 실손보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병자 실손보험은 지금 이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한 3, 4만 원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유병자 실손보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보장이 되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병자 실손보험도 당연히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네. 갱신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많은 이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실손보험 중요한 건 알겠는데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보장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많이 속상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 이런 유병자 수술비 보험이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이 유병자 수술비 보험이 실손보험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크고 작은 수술했을 때 수술비 보장이 되고 심지어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유병자 실손보험을 일단은 좀 먼저 두들기셨으면 좋겠고 네. 이게 조금 단점이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다. 아,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유병자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분들 사실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꼭 좀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수술비 보험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민경성 전문가님. 네. 다른 얘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네. 딱 보면서 하나가 생각나는데 네. 중복되면서 반복되는데 상품에 따라 납입 면제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납입 면제까지 같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네. 보장으로 준비하시면 반복적으로 복층 설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험료는 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방송할 때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걱정이에요. 저희가 네. 지금 수술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거 보시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있는 보험 다 하고 수술비 없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이게 막 다 가입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있어요. 실비가 가능하면 실비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목돈을 주는 진단비 같은 경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나 성인병 3대 질환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은 적든 많든 조금씩이라도 갖고는 계신 상태에서 네. 수술비를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방송 보신 분들도 항상 그냥 증권 보고 임의 판단하지 마시고 네. 좀 문을 두드리셔서 네. 전문가와 좀 의논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 보험이 좋다고 느끼신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보험 무조건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기삼 전문가님 준비 팁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준비 팁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은 일단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비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엔 일회성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번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수술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거 역시 체크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의 병력 사항이나 이제 약을 먹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준비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의논해서 유병자 보험이라고 꼭 보험료가 비쌀 거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네. 내 상황에 맞춰서 준비한다면은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논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수술비 보험 준비 팁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병자 분들은 사실 아파 보셨고 또 병원비를 써보셨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 안 되겠지 하고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요. 유병자 보험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